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슈퍼마켓의 경비실에서 초라한 노인이 떨며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좀 도둑으로 몰려 있었다. 모두가 욕설을 퍼붓는 가운데 가장 가난한 싱글맘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제가 돈을 낼게요. 이후 그녀는 이 노인의 행동에 깜짝 놀라게 된다. 먼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엄마, 배고프다. 어두컴컴한 아파트에서 김수진의 어린 딸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수진은 5살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그녀의 경제 상황은 비참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수진은 냉장고를 열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 한 조각과 우유 반 병뿐이었다. 지갑에는 6만 원뿐이었다. 엄마가 일 끝나고 오면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내일은 딸의 약값 납부 기한인데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다. 아침 8시 수진은 딸을 유치원에 맡기고 일터로 향했다. 프레시마트 이씨 슈퍼마켓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위장이 꼬였다. 김, 또 늦었나? 매니저 박 씨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딸이 아파서. 변명하지 마. 사실 수진은 늦지 않았다. 하지만 박 씨에게 수진은 화풀이 대상이었다. 그녀가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한 이후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다. 이번 달 월급에서 5만 원을 공제할 거야.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딸 약값이. 불만 있으면 그만둬. 싱글맘 같은 건 어디에서도 안 써줄 거야. 박 씨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실제로 그녀는 이전에 여러 번 취업을 거절당했다. 이거 받아. 유통기한 지난 거야. 박 씨가 식품 더미를 그녀에게 떠넘겼다. 이번 달에만 3번째였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민지의 약값이 또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순 없었다. 이 일을 잃으면 다른 기회는 없었다. 늦은 오후 일을 마치고 유치원에 민지를 데리러 갔다. 민지의 미소는 수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했다. 이 미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강제로 산 식품을 데워 창의적으로 꾸몄다. 오늘은 특별한 밥이야. 와, 맛있어 보여. 민지가 기뻐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엄마도 같이 먹어. 엄마는 배불러. 수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민지가 웃는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늦은 밤 민지를 재운 후 수지는 가계부를 들여다봤다. 아무리 계산해도 적자였다. 다음 달 집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지를 위해 내일도 그 지옥 같은 직장에 가야 했다. 민지와 함께라면 분명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이 터졌다. 수지는 출근해 박 씨의 욕설을 묵묵히 견뎠다. 오후가 되자 슈퍼마켓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도둑이야. 입구 근처에서 마르고 백발의 노인이 직원에게 팔을 붙잡힌 채였다.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겁먹은 표정으로 떨며 말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의 손에는 빵 한 덩이, 우유 한 병, 그리고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품이 들려 있었다. 박 씨가 성큼 다가가 소리쳤다. 또 도둑질이야? 요즘 왜 이렇게 많아? 그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다. 손님들은 멀리서 구경했다. 경찰 불러 본때를 보여줘. 노인은 애원했다. 고의가 아니에요. 돈 낸 줄 알았어요. 그는 겁먹은 작은 동물 같았다. 터무니없는 거짓말. 돈 있어? 박 씨가 노인의 지갑을 뒤졌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돈도 없이 여기 와? 노인은 말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미안해요. 저 치매 증상일지도. 수지는 직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 박 씨가 고함쳤다. 수지는 그 장면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저런 처지라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었다. 이성은 멈추라고 했지만 내일 밥값이 없어지고 민지는 뭘 먹지? 발은 저절로 앞으로 나갔다. 매니저님 멈춰주세요. 매장 안이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꽂혔다. 뭐라고 김? 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제가 돈을 낼게요. 매장이 조용해졌다. 박 씨는 화가 나 얼굴이 벌개졌다. 장난해? 제발 제가 낼게요. 수진은 지갑을 꺼냈다. 내일 밥값으로 남겨둔 1만 원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다. 놀리지 마. 가난뱅이 주제에. 박 씨가 비웃었다.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계산대에 가서 노인의 물건값 1만 2천 원을 냈다. 내일 밥값이 사라졌다. 노인은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왜?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수진은 물건을 건넸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 매장을 떠났다. 한 직원이 수진의 옷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박 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김, 무슨 짓이야? 그날 밤 수진은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 오늘은 빵뿐이야.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울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노인의 고마워요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박 씨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어느 날 그는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지금 이거 처리해. 수진이 살펴보니 매출금을 횡령한 흔적이 있는 회계 조작 서류였다. 박 씨는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했다. 매니저님, 이건 박 씨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딸이 오늘도 병원에 갔지. 약값이 많이 들겠네. 빚도 있지. 해고되고 싶지 않겠지?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만약 이게 발각되면 그는 수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터였다. 가난한 싱글만 말 누가 믿겠어? 그날부터 수진의 일은 지옥 같다. 사무실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고쳤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매장 밖에서 노인 이동호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치매로 많은 것을 잊었지만 수진이 도와준 그날의 기억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다. 어느 날 오후 동호는 몰래 매장에 들어갔다. 김, 또 계산 틀렸나? 가난뱅이가 제대로 일할 리 없지. 박 씨가 수진을 비난했다. 동호는 상품 진열대 뒤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저런 착한 여성이 왜 이런 대우를? 그는 주먹을 쥐며 분노했다. 그녀가 날 도왔어. 나도 뭔가 해야 해.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민수. 오랜 세월 만나지 못한 아들. 일주일 후 수진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와 민지는 빵과 우유로 연명했고 수진은 물만 마셨다. 박 씨는 그녀에게 평소의 3배 일을 떠넘겼다. 그날 오후 계산대에 서 있던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쓰러지며 속삭였다. 민지야, 김. 동료 최 씨가 달려왔다. 구급차 불러. 하지만 박 씨가 소리쳤다. 필요 없어. 빈혈일 뿐이야. 최 씨는 그를 노려봤지만 반항하지 못했다. 다른 직원들도 외면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전화가 울렸다. 박 씨의 메시지였다. 만성병 있나? 한끈 내일부터 오지 마. 해고야. 수지는 당황하며 전화했다. 제발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박 씨는 전화 너머로 웃었다. 일을 지키고 싶으면 지금 와. 안 오면 끝? 수지는 절망 속에서 일어났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다. 민지야. 슈퍼마켓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자동문이 열리자 박 씨가 소리쳤다. 느려. 얼마나 기다리게 해?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 순간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실례합니다. 동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등이 곱고 눈빛이 단단했다. 박 씨가 다가갔다. 저 도둑 영감 또 왔나? 하지만 바로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들어왔다. 매장 앞에는 고급 검은 차 3대가 서 있었다. 선두의 남자는 45세쯤 고급 정장을 입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었다. 매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뭐야 이게? 박 씨가 당황했다. 그 남자는 그를 보지도 않고 수진에게 다가갔다. 제 아버지를 도운 분이시죠? 수진은 놀라 그와 동호를 번갈아 봤다. 회장님, 박 씨가 갑자기 소리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히 다가가 말했다. 여기에 어쩐 일이십니까? 땀을 흘리며 매출을 보고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를 무시하고 수진에게 말했다. 저는 이씨 홀딩스의 회장 이민수입니다. 이 슈퍼마켓의 모회사죠. 아버지가 폐를 끼쳤습니다. 수진은 놀랐다. 박 씨는 떨고 있었다. 민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와 아버지는 20년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절 내쫓았죠. 그 후로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공해도 도움을 거부했고 연금으로 근근히 살았죠. 아버지는 초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날 지갑을 잊었거나 돈이 부족한 걸 몰랐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이 세상에 낯선 노인을 위해 돈을 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3일 전 아버지가 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당신을 도와달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아버지가 20년간 쥐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민수는 수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했다.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보답하게 해주세요. 박 씨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김은 정말 훌륭한 직원입니다. 제 지도 덕분이죠.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도둑질한 건 벌받아 마땅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별개입니다. 그는 비서에게 큰 봉투를 꺼내게 했다. 이 서류들 아는 거 있나? 수진의 급여 명세서, 부당 공제 기록, 박 씨의 모욕적인 말투 녹음, 그리고 횡령 증거가 담긴 가짜 장부였다. 박 씨는 말을 더듬으며 부인했지만 민수는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부정 송금 증거를 내밀었다. 당신은 그녀의 병든 딸과 남편의 빚을 빌미로 협박했어. 인간으로서 최악이야. 박 씨는 무릎을 꿇었다. 직원 강 씨가 나섰다. 회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박 매니저는 우리 모두를 괴롭혔어요. 다른 직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박, 당신은 해고입니다. 이 증거들은 경찰에 제출될 겁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박 씨는 끌려가며 음모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다. 회사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을 초래해 죄송합니다. 동호가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돈도 지위도 치매 걸린 노인을 인간으로 대해줬어. 고마워. 민수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다. 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자회사에서 복지부서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과 아픈 아이를 둔 가족을 돕는 일을 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놀랐다.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자격증도 없어요. 입사 후 배울 수 있어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민수는 봉투를 내밀었다. 계약서에는 월급 400만 원, 연 2회 보너스, 주말 휴가, 민지의 의료비 80% 지원이 적혀 있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꿈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의 선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민수가 말했다.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데려온 것이었다. 엄마가 안 와서 걱정했어요. 수진은 딸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기뻐서 울어. 민수는 민지에게 말했다. 너희 엄마는 멋진 사람이야. 너도 엄마처럼 될 거지?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네, 엄마처럼 될 거예요. 수진은 민수를 보며 단호히 말했다. 열심히 할게요. 6개월 후 수진은 밝은 사무실에서 일했다. 김, 오늘도 수고했어. 민지 병원 어땠어? 의사가 잘 회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수진은 빛났다. 여기서 그녀는 진정한 동료로 대우받았다. 전화가 울렸다. 동호였다. 민지가 병원 갔지? 나도 갈까? 물론이죠. 병원 대기실에서 민가 손을 흔들었다. 엄마, 할아버지랑 아저씨도 왔어. 집으로 가는 길, 네 사람이 함께 걸었다. 민지는 동호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어요. 수진은 답했다. 저야말로 당신 아버지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어요. 노을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췄다. 슈퍼마켓에서의 작은 행동, 낯선 노인을 도운 것, 이 큰 기적을 만들었다. 더는 배고프게 우는 날이 없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 수진은 이를 믿으며 오늘도 미소 지으며 사랑하는 딸과 새 가족과 함께 걸어갔다. 수진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좋았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밝기를 바랍니다.